네,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다른 원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난 5년간 우리 인문사회연구소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과제 수를 통계를 보니까 13,338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위 장기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한 3년 이상의 기간 수행한 장기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246개, 1.9%에 불과합니다. 어떤 기관은 아주 1년짜리 이외에는 안 한 데도 많습니다. 1년 이내 또는 1년. 예를 들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데가 그런 대장이고요. 법제연구원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자, 이게 이제 판단에 의해서 장기과제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연구를 하는 데인데, 제가 보기엔 분야별로 장기과제가 다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적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한 판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장기과제를 추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났습니다. 예를 들면, 대경제정책연구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지금 5년간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 762건을 처리했는데, 전부 1년까지예요. 과제 성격이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하는 지금 업무 성격으로 볼 때, 네. 거기서 연구하는 과제들은 전부 1년 이내로 다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우리도 장기 과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짝입니까? 1년 내에 대부분 끝낼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럼 그 업무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보건사회연구원은 812건을 했는데, 예. 한 건만 2년짜리고, 예. 나머지 전부 1년 이내예요. 예. 얼핏 생각이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장기 과제를 연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기 과제가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보니까 예. 지난 5년간 처리한 것이 812건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2년 넘는 거 하나, 나머지는 전부 1년 이내입니다. 지금 5년간 실적입니다. 예. 거기서 주신 거예요. 예, 계속 추진 중인 과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물론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는 장기 추세도 보고, 예. 장기 과제를 할 건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 그냥 정책 환경이 빠르게 급변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이사장님. 네. 통상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도 있죠. 지금 국책연구원이 발주기관인 정부에서 되게 급한 사안들을 자꾸 발주하죠. 네. 지금, 롱텀으로 이렇게 하는 욕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상적으로 저도 들어요. 그런데,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중장기 과제 비율이 적습니다. 근데 지금 대경제정책연구원이 중장기 과제 비중이 적은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한중에 부대 급박한 상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이나 KDI, 노동연구 같은 데는 중장기 과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적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인문사회연구에서 주관해서 협동연구과제로 굉장히 중장기 과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8개 기관에서 네. 중장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산하연구기관을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평가할 때 이게 지금 평가 방법을 하면 단기 과제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높아시면서 예. 말씀드리는데 이 기관들이 다 이렇게 룰에 따라 움직이니까 때문에 그건 안 했습니다. 이게 연구가 종료될 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3년, 4년, 5년짜리는 평가를 못 그렇지는 않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아이고,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인정하셨듯이 예. 이 국책연구기관은 다른 데서 안 하는 정말 장기 과제를 선정해서 예. 그 결과를 내놔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유서든지 간에 이렇게 수년간의 실적이 이렇다면은 이사장님 차원에서 이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연구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잠깐 좀 어디 계신가요? 네. 조금 이리로 나와주셔서 자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육 과정을 연구 개발하거나 또 이 교과서 검증하는 문제를 담당 기관을 보니까 이게 과목별로 나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학이나 과학은 과학창의재단,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제는 KDI, 나머지만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물론 과목별로 전문성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교과서라는 것이 교과 과정이라는 게 학년별로 통합성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통합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목별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면 그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일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KDI에서 경제 교과서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합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수준을 이렇게 하자라든가 방향을 이렇게 하자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상의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 그 교육 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 때에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예. 다행인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나머지 과목은 우리 과목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러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년별로 어떠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하겠습니다. 네. 방향을 잡고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과과정 개발이 끝나면 바로 연이어서 교과서로 연결되고 이것이 수능평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통합을 하는 기능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저희들이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